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우와, 오늘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안녕하세요. 분을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낚아서 이게 모시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박사님, 우리 홍현주 박사님 아닙니까, 그죠? 네. 대한민국에 아마 우리 자녀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특히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명하신 분, 네임드지만 한번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교육자, 성공이란 단어 말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자라고 생각해서 되게 아끼는 사람인데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응용 언어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혹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를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어린이 영어 습득 그쪽에 로 이제 전문가랍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이 영어 교육인데 엄마들과 교류한다는 게 좀 묘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네. 가정에서 영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클로이 테솔이라든지 또 다른 교육자들을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선생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박사님들의 제자분들이 또 밖에서 많은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는 어머님들이 또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토대를 닦고 굉장히 또 빌드업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최근에 이렇게 쓰셨는데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책 제목이 뭐죠? 이게 책 제목이? 좀 길어요. 네. 네. 엄마의 내공으로 네. 영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공으로 영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학원이든 학교든 결국은 집에서도 엄마의 어쨌든 케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육아의 일부죠. 그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육아의 일부다. 음. 그러면 이 책을 쓰게 된 뭐 동기, 이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전에는 이제 주로 영어 책만 그쵸. 네.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국말로 옮겨서 이렇게 엄생령 글게 요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음. 언어가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쭉 축적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또 오랜 세월 그런 어떤 단문 내지는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얘기만 해 왔지만 마음 한편에 약간 갈증이 있는 게 한글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음. 홍콩 쌤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영어를 평생 공부를 했지만 네. 그래도 이 한국어로는 온갖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좀 약간 살짝 불편한, 그쵸? 제 모국어 아니니까 네, 평생 약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어요. 그게 잠깐의 뭐 회화를 하고 말 사람이 모처럼 저희처럼 영어로다가 이제 평생 탐구해야 되는 사람은 그런 갈증이 좀 있죠. 네. 그러면서 꼭 그렇게 실리적인 거 뭐 가격을 묻는다거나 음. 무슨 뭐 표를 산다거나 길을 묻는다거나 그런 영어가 아닌 음. 내 평생의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마음, 음. 머릿속의 잡념 그런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으로 표현이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에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공감을 끌어내야 되니까 음. 한국말로 나와 교류하는 엄마들에게 이제 "이런 경험이 있지요. 이렇게 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라는 얘기를 음. 하고 한편에는 "그럴 때 영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본업은 어쨌든 영어 선생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에다가 음. 거기에 조금 더해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엄마라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학습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네.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 혹은 잊고 있었던 표현을 끄집어내서 '영어를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요 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정보 요런 것들 나중에 더보기란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쪼끔 더 이제 인터뷰 들어가서 저희가 약간 사담 나누듯이 박사님 그 아드님이 이제 컸잖아요. 지금 네네네. 뭐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30 살이죠. 예. 벌써 3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 나이로는 29 이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30 이라고 하죠. 네. 한국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네. 아드님이 뭐 듣기로는 또 미국에서 잡도 잡았다고. 네. 몇 년 됐습니다. 아. 되게 좀 인생의 또 선배로서 먼저 음. 간 길이 또 있으시고 아이들도 이미 키우셨고 또 선배 엄마였던 거잖아요, 영어 교육자 물론이죠. 이전에.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박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를 하면서 경력이 뭐 단절된다든지 혹은 뭐 일하고 육아 그렇죠. 동시에 하면서 네네.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 후배 엄마들한테 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내라 이렇게 뭐 이게 약간 응원의 이야기 플러스 육아에서 지나 보니까 요런 건 좀 힘을 빼도 괜찮더라 하는 것들 응원과 요런 것들 좀 힘을 좀 빼도 괜찮겠더라 혹은 요런 건 좀 힘을 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요런 점들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그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네. 아 공부의 내용을 집어넣어 주는 게 학습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네. 게 학습이 아니다. 지식을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음, 잘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인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식을 아이한테 넣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박물관을 가더라도 얘가 이걸로 한 번 더 정보를 더 잘 알아서 몇 그쵸. 세기에 뭘 했나 좀 봤으면 좋겠고 음, 뭐 우주 박물관을 가서도 얘가 뭐 과학자가 되도록 이걸 한 줄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모든 게 다 콘텐츠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이네. 예. 이렇게 책 하나를 읽어도 거기 나오는 어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쵸. 근데 물론 그런 노력이 모여서 인제 음, 학습하는 어린이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음, 결국 배운다라는 거는 콘텐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거라는 거를 정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지금 아, 환갑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제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콘텐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음, 글을 읽어 나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처음 음, 2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자문을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음, 어 그런 어떤 공부하는 힘이어야 되는데 음. 이게 콘텐츠를 쌓는 게 학습이라고 착각하기가 다들 이렇게 쉽죠. 뭐 빨리 진도 빼서 많이 양을 네 쌓겠다. 네네. 예.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것을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 음,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음,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인데 그쵸. 그런 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음, 결국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아져 가서 이제 나중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질 때 자기가 이렇게 공부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건 없고 음. 그냥 오직 옆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일단은 급한 불안하니까 거잖아요. 네 불안하고. 네. 네.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되게 쉬운 거네 것 같지만 그 음, 공부법이라는 게 금방 익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제 이게 그 발달하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또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벌써 유치원에서부터 막 그 많은 양의 학습을 해야 하고 음. 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나이에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지쳐버리게 만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그래서 그 공부법을 이란 말 자체는 되게 뭐 멋진 표현 같지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삶에서 그냥 어 무언가를 재밌다라는 걸 느끼고 그 내가 재밌어 하는 걸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뭐 도서관을 갈까? 서점을 갈까? 뭐 인터넷을 볼까? 뭐 이런 걸 선택하게 한다든가. 음음. 그래서 함께 재밌는 어떤 시간을 들였으면 그것에 나온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말이 교육학으로는 평가지만 음. 서로 오늘 배운 게 뭐였는지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건 뭔지 이게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더 재미가 없는지 음음. 그런 걸 스스로 평가한다든가 근데 이런 거는 삶 속에서 대화거든요. 아 이거 잠깐만요. 네. 평가라는 말이 저 음. 너무 와닿는 게 음. 우리가 이제 막 애들 막 문제집을 풀리고 뭐 하고 이렇게 일단 네. 쌓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사실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제 성취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단순한 기술 연마죠. 그냥 어.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냥. 네. 고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는 나와요. 음음. 그것만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나오지만 그게 과연 일 주일, 한 달, 열흘 뭐 1년 후에 나오느냐는 거죠. 그대로 내게 되느냐. 잊어버리죠. 그쵸. 저 까먹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음음. 배웠다고 생각조차도 않죠. 그냥 내가 재미있었는데는 그쵸. 왜 재밌었는지 더 배우고 싶은지 더 음.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학원을 보내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음. 그런 식의 자기 자신이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한 그것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지만 아. 서로 얘기 나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밥상머리 토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죠? 근데 보통 밥상머리 네 얘기 나누라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많이 아는 걸 연설을 하잖아요. 아, 아는 거 그냥 또 네 던지죠, 네. 그죠? 그게 네.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아이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걸 그냥 참아 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아무 네. 말대잔치. 그러면서 어떤 탐구의 즐거움을 아는 건데 음. 그것이 초등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절대 믿거든요. 그때 음. 내가 뭔가 전문가가 된 기분 같은 것도 느껴보는 것이고 그쵸. 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스케줄에 짜여져서 돌아가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밌지도 않은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때 아무 의욕이 없는 그리고도 또 대학을 어떻게 해서 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무기력한 성인 음음.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그쵸. 제가 그런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린이 교육에서 손을 뗄 때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아이도 다 컸고 왜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또 성인 대상으로 공부를 또 그래 했고 네. 또 이론 가고 하니까 그랬다가 '아니다. 내가 나머지 역할이 아직도 더 남았다면 음. 더 계몽이라는 감에 어려운 말을 써 가면서라도 정말 초등학교는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지금 어린이 교육 연구회라든지 그런 네. 것들 되고 있고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사실 애들이 뭔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든지 물론이죠. 아까 네. 뭐 자기가 이제 뭐 음. 거기서 생각을 해 본다든지 결국 이제 말씀하신 탐구에 그럼요. 즐거움 그리고 탐구가 힘들어도 끝까지 좀 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 좀 트레이닝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네 네. 사회에서는. 스킬 드리븐. 그쵸. 완전히 그 스킬만 요렇게 해서 그게 다 음. 총합 모아지면 완성이 된다고 믿죠. 마치 퍼즐 음.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 끼우듯이. 점수는 또 당장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 단맛 때문에 네 네.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또 애들이 까먹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차피 그게 인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단기 기억 working memory라서 당장 working하는 거는 돼요, 그 네. 결과는. 근데 그게 잊었다가 다시 한번 하고 잊었다가 음.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학습이 되는 그쵸. 건데 그냥 그 당시에 워킹 메모리만 계속 돌리다가 그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 음. 지나면 까먹었구나 해서 네. 또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문법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네네네. 문법은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이 과를 끝냈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근데 인제 성장하니까 그 성장할 때 언어 데이터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원칙이야 같은 똑같지 거니까.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문법도 정말 10년 이상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나라 언어를. 우리 문법도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나? 왜 이게 안 됐나?' 그러면서 인제 조바심을 갖게 되는데 그건 학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아이가 들게 해야 되는데 그쵸. '나는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 그때 강의할 뭐 때 그런 틀렸지 얘기 뭐 많이 했지. 하세요. 네. 네네네. 이거는 잊어지는 겁니다. 또 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네.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탐구를 아이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즐거움 요것이 이제 부모가 줘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막 이제 영어 노출시키잖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제가 어릴 때보다 확실히 리소스가 그럼요. 많잖아요. 그럼요. 노출을 막 했어요. 노출을 했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해서 음. 엄청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사님 우리 집은 그냥 믿고 노출해 놨는데 나중에 좀 애가 커서 레벨 테스트 레테하려고 갔더니 그 학원에서 이 레벨이 너무 낮다." 음. 요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대한 우리 두려움 고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노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듣고 읽고 또 의미를 모르더라도 단어를 모르더라도 네. 글자를 못 읽더라도 그림책을 보면서 나름의 아는 고양이를 아는 아이는 고양이가 나온 얘기가 더 재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영어에 노출이 되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인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국어 습득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음. 우리나라 아이들이 말답게 하는 게 적어도 5 세는 되지 않나요? 그전에 하는 말이야 그냥 그거 뭐 한국말도 아니죠. 그걸 그 실력으로 어떻게
국어를 구사하면서 그렇죠. 문제를 영계 해결하고 국어라고 삽니까? 네. 그냥 가이들은 그냥 생존에 달린 거, 자기의 음. 기분 정도 표현하는 한국말을 하고 자기의 그래도 생각, 어떤 어떤 그 원인 결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적어도 5세는 돼야 돼요. 최하. 국어도.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다운 말을 하는 게 5세예요. 음. 근데 그렇게 5년을 개평생 들은 국어도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쵸. 그러면 영어를 우리가 많이 들려줬는데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라는 그러니까 거를 좀 좀 반성이 되네. 네. 예. 그러니까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영어를 듣고 영어를 접한다는 게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만큼 노출이 됐을 때 적어도 2-3 음. 년 돼야 이렇게 좀 표현하고 근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아듣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 알아듣는 것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근데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있는데도 부모님은 아웃풋이 왜 안 나오냐? 국어도 많이 알아듣지만 그쵸. 하지 않는 시기. 그걸 이제 침묵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아예 교육 용어가 있어요. silent period라고. 네, 네네. 많이 듣고 그냥 이해만 하고 있다가 이제 조음 기관도 잘 형성이 되고 네. 그렇죠? 또 말을 이렇게 가설을 한번 세워 보는 거죠, 아이가. 이 상황에서 줘 그러면은 주 뭐가 나오네 라는 탁 걸 오네 알게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뭐 어떤가 다 먹었다면 그냥 gone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음. gone이 뭔지는 모르지만 gone 하면은 없어진 거. 없어진 거가 네. 되는 거고요. 제 아이도 그 한참 배울 때 보니까 아머뻔 그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자들한테 공놀이를 하는데 애가 아머뻔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번? 네. 뭐야 이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 달라 소리래요. 근데 내가 아. 영어를 몇십 년을 했는데 공 달라 소리를 아머뻔이라고 그러는 게 뭔가 했더니 I'm open. 그러니까 아. 나를 막는 사람이 없으니 공을 나한테 던져라. 오픈 찬스 빨리 다 줘. 네. 네. I'm open인데 얘가 자기 귀에 들인 대로 아머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써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그 나름으로 open이 열다란 말은 모르지만 공 달라 소리로 걔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프리 찬스라 이거군요. 네. 그러다가 쌓여서 인제 영어가 나오는 건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굉장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를 노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매일 동화책을 2권 읽어 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말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양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그날 저녁에 동화책 2권 읽어 주셨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아이가 뭐 밥 먹을 때 시리얼 먹을 때 그거 읽어 준 동화 음원을 틀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캐릭터 어젯밤 까끌 때 웃었던 캐릭터가 나오는 동영상을 같이 둘이 보다가 음원만 추출해서 차를 타고 갈 때 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강화되는 거지 매번 다른 그림책을 하루에 2번씩 읽어줬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하긴 국어랑 똑같이 모국어 생각하시면 관점으로 돼요. 생각하게 되면 네. 정말 적은 양의 인풋인데 네. 우리는 어쩜 너무 아웃풋을 빨리 바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영어를 한다라는 것이 꼭 말을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너무 그 조바심을 하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티키타카가 안 되겠네요. 네. 이를 듣고 그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단순하게라도 하는 게 대화이지 내가 무슨 어려운 표현을 써서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할까 뭐 그거 고민하다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쌓여 있다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쓰면 대화가 되는구나 해서 쓰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레벨 테스트를 했더니 안 나온다. 자, 평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평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건 이제 레벨 테스트란 건 진단 평가라고 해요. 그럼 그 진단 평가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나름의 그 커리큘럼을 쭉 장기간에 네. 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온 학습 고객이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떤 반에 해당이 되는가를 보는 게 레벨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 그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자기네 학습 목표에 맞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타당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를 향해서 갈 거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그러면 이런 수준의 학습자가 오면 이 반에 들어가서 이걸 연습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인데 엄마표는 집에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은 거거든요. 그쵸.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편안히 언어 데이터가 무한정 쏟아져 들어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용해봐라라고 모국어처럼 한 거니까 당연히 이 레벨은 맞지가 않죠. 여기의 학습 목표와 여기의 학습 목표는 맞지 않으니까.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수영을 하면서 계속 자유형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배영으로 다 평가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육상시키는 네. 거. 그래서 육상시키는 거, 예, 100m 달리기 하게 하는 네. 거.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레벨에서 낮다고 해서 그동안 들인 노력이 다 허사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네. 그 레테 자체가 타당성이 진짜 평가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네. 타당하냐 했을 때 타당성, 신뢰성이라는 저도 거를 그 네. 밸런스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신뢰성이란 건 예를 들어 토플 같은 건 전 세계가 다 그쵸. 고민하는 거잖아요. 몇 수십 년간의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 정도의 영어를 하는 아이는 하는 학습자는 대학에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그죠?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오차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의 타당도, 그쵸. 자기네가 목표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레벨 테스트인데 우리 애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하지 않았는데 그 테스트를 받고 낮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들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것도 명확해졌고요. 네. 그러면 이런 습득, 노출에서 이 학습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는 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스포츠를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농구를 예를 듭시다. 농구를 오늘은 이제 1m에서 투 집어넣는 걸 그날 매 연습을 해요. 일주일 동안 1m 앞에서 공 넣는 것만 연습을 하면 그걸로 평가를 하면 걔가 1m 잘 넣겠죠. 그 다음날은 2m 앞에서만 계속 던진다고 칩시다. 그걸 또 일주일 하면 또 넣겠죠. 네. 근데 막상 농구를 하면은 그렇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장애가 많죠. 어디에서 뭘 던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한 팀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농구가 그냥 농구에 넣어놓고 그냥 집어 넣어봐. 그리고 너는 막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규칙도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그걸 넣고 싶은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좀 들어가면 재밌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농구 경기를 또 보겠죠. TV에서. 보면서 옆에서 저럴 땐 저렇게 넣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규칙을 잘 모르지만 공을 넣는 재미를 먼저 알게 하는 게 엄마표예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영원히 자기 스스로 규칙을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칙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1m에서 던지는 법, 2m에서 던지는 법,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반칙,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어. 이거를 이제 배우는 때가 오는 거죠. 법칙을. 양쪽을 다 해야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아이가 1m를 던질 만한 만큼 발달이 됐는지. 그렇죠. 농구 높이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단계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노출인지 그냥 무작정 뛰어놀게 할 것인지 농구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을 하게 할 것인지는 자기 아이의 발달 단계를 보고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한 가지는 안 돼요. 그렇죠? 분명한 건 무조건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준 높은 영어로 발달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인이 돼서 그 분야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분야에서 의사소통은 되지만 들어보면 비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가 평생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영어를 한 걸 모델로 목표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어가 발달하면 이제 수준 높은 언어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문장으로 잘 만들어진 학습서를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서 같은 세상은 펼쳐지지 않거든요. 실제 세상은.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경험도 하면서 좋은 문장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게 결합이 돼서 점점 발전하는 평생 걸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완성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언제쯤 학습서를 할까요?"라고 하면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언제쯤 책을 읽힐까요?" 아이가 글자에 관심을 보이는 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상표를 읽는다든가 그림책을 볼 때 글자를 이렇게 본다든가 이거 아까 봤는데 여기 있다든가 아니면 첫 대문자를 갖고 캣을 배웠는데 카드 캣이라고 읽고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제너럴리제이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읽게 하는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이가 이제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거를 소리로 들으면서 문자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화상영어 시켜보면 곧잘 이렇게 엉터리지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학습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어휘력도 좀 높여주고 문법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학습서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안 되지만 양쪽이 다 그렇게 균형 잡히게 갈 수가 있는 시기가 아이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 결국 이제 관찰을 네. 이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1라운드가 끝났거든요. 사실은 요거 갖고 이제 사실은 다 됐잖아. 근데 뭘 또 할 게 있어? 아닙니다. 전 더 뽑아낼 아. 더 뽑아내려고 먼 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랑 또 이제 습득이랑 또 상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저는 파고들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2부에서 계속 이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우리 책 있잖아요. 그죠? 엄마의 내공으로 영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요 책도 하단에 더보기란 정보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